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사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되게 잘 지냈는데 공상님은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공상님이 지금 음료수를 마시다가 사례가 걸릴 뻔했습니다. 네, 조교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대학원생은 조교 수업을 해야 월급을 준다고 네. 하네요. 그래서 저희 그 지난주에 그 댓글 다신 분들 한번 읽어드리고 지나갈게요. 강양님, 네. 그 블랙미러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겠죠? 네, 좋아하시는 듯한 감탄사를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구님이 저희의 그 스테디 청자의 진구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왜 지난번 이제 블랙미러 방송에서 뭐하러 19금을 만드는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9금이라고 해도 아닌가, 반대였나 저희가. 하여튼간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나이별로 이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구님이 그럼에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찾아서 볼 테니까 규제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에 찬성할 수 없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포르노가 규제물임을 알고 보는 것과 규제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상님? 너무 뜸을 들이지 마시고. 네. 저도 네. 규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찾아볼 테니 규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보다는 어떤 맥락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때 공상님이 규제가 네. 필요하다는 쪽이었고 제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게 뭔지 더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공상님은 뭐 하셨나요? 저요?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네. 뭐 했더라?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요? 네. 그냥 일상을 보내가지고 재밌을 만한 게 있나? 저는 책을 읽었는데, 네.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저번 주에 그러니까 책을 2권을 읽었군요. 네. 2권을 읽었는데, 하나는 저희 오늘 얘기할 이웃집 슈퍼히어로를 읽었고, 또 하나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가 보네요. 어쨌든 일상을 열심히 사셨군요. 기억하지 못하는 일상을 사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이따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묘하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왜 안 떠오르지? 그러게요. 네. 자, 지난주에 저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넷플릭스로 서던리치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는 파라마운트 이제 배급을 해가지고 개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중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넷플릭스가 그 판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넷플릭스 개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옥자랑 비슷하게, 물론 이제 만드는 거에 넷플릭스가 관여한 것 같진 않지만,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약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아스트랄하긴 한데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미장센이 되게 좋고
그 시각적으로 아주 눈이 즐겁고 글쎄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예술적인 그런 구도가 많이 나오면서 좀 심오하기도 하고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너무 형용사로만 영화를 설명을 했네요. 이 영화의 감독은 엑스마키나 아시죠? 아시나요? 네. 그 인공지능 나오는 거 맞나요? 인공지능이 그 안드로이드형 이제 로봇에 들어가서 이제 그 로봇이 나오는 영화죠. 인간형 로봇이 나오는 그 영화죠. 여자. 예, 여자 로봇.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이고. 그 스포는 일단 네, 엑스마키나도 상당히 네, 상당히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되게 좀 글쎄요, 좀 뒷맛이 씁쓸하긴 한데 하여튼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영화 멋진 영화였는데 이분의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소설 원작이긴 해요. 서던 리치라는 이제 소설이 있고 이 소설은 3부작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권만 읽고 이 감독과 각본가가 이제 만들었대요. 그래서 결말이 소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소설 원작. 네. 근데 속편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왜냐면 소설과 다르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이 나탈리 포트만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탈리 포트만 좋아하는데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이제 나오고요. 일단 간단한 줄거리는 외계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져요. 근데 그 물체 주변을 점차 뭔가 쉬머라는 어떤 비눗방울 같은 게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수도 없고 거기를 탐사하러 들어간 사람도 로봇도 다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안이 이제 미지의 구역으로 남아있고 주인공인 나탈리 포트만이 다른 사람들과 팀을 짜가지고 이 안으로 이제 탐사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특이한 거는 이 팀이 다 여자예요. 나탈리 포트만을 포함해서 5명 팀인데 이제 다 여자고 그 다음에 그 한 명인가 빼고 이제 다 과학자고 그래서 그 SF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좀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결말에 대해서 또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서던 리치 해석 이런 거 찾아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셔도 되게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들 막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나중에 저희가 좀 깊게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저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좀. 그래서 그래요?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그 방을 밝게 하고 혼자 보시지 마시고. 무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둡게 하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최근에 뭐 했는지 생각났어요. 네. 최근에 강철의 연금술사를 정주행했습니다. 아, 맞다. 그 스샷 올리신 거 봤어요. 그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어. 이거. 예. 저도 강철의 연금술사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실사 영화를 봤거든요. 넷플릭스에 실사 영화가 올라왔고 하물며 그 한국어 더빙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 더빙이요? 네, 한국어 더빙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영화를 위해서 이제 그 더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돈 들여서 한국어 더빙까지 해줬는데 이거 성우 팬으로서 당연히 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진짜 저희 항마력이 아주 좀 모자라다는 것은 아직 한참 수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근히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했을 때 네, 진짜 그 실사화했을 때의 그 안 좋은 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정말 주인공들이 다 엄청 어설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거기 머스탱 대령이라고 되게 간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 배우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위화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아니요, 만화랑 또 이미지는 그렇게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되게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만화에서도 멋있어요. 뭐 그렇기는 하죠. 네, 멋있는데 하여간 잘생겼어요. 만화에서는 사실 잘생긴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 예, 멋있는 어른이라는 느낌이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그 미중년 최고 뭐 이런 느낌. 제가 미중년을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잡설을 많이 했네요. 네. 어쨌든 그 심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 강철 연금술사 실사판은 가능한 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뭐 사람의 취향은 다양하니까요. 뭐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저희 단신으로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소식? 뭐 그 과학 기사인데 그 시험관 아기는 이제 이미 많이 시도되고 있잖아요. 78년에 시험관 아기가 처음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정말로 그 많은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정말 쇼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그냥 보통의 기술이 되었죠.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뭐 크리스퍼라던가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그 IVG 기술이라고 해서 IVG 기술이 인비트로 이거를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메토제네시스? 하여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험관 배우자 형성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금은 시험관 아기를 만들 때 정자랑 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체세포를 가지고 이제 감수 분열 시켜가지고 정자랑 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체세포를 어떻게 감수 분열 시키죠? 뭔가 생명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지만. 그건 자세히 안 나오네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생물학을 잘 몰라가지고. 인공 정자랑 인공 난자로 성장시킬 수가 있대요. 이게 뭐 감수 분열하는 뭐 시그널을 주면 되겠죠 아마. 하여튼 두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체세포도 그러면은 이제 그 감수 분열하면 한 쌍씩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혼자서 그냥 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식의. 네. 하나는 뭐 난세포로 하나는. 네. 정세포. 정세포? 네.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뭐 좀 저는 이게 나중에 자기 클론을 만들 때 이제 그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클론을 만들어서 그 아일랜드처럼 그 내 장기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클론을 만들어서 나중에 장기가 필요할 때 빼내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비관적인 이제 전망을 해봤는데 이 기사에서는 좀 다른 가능성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 동성 커플의 경우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정자를 정자은행에서 가져오거나 난자를 난자은행에서 가져오거나 뭐 아니면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가능해지면 동성 커플도 그 각각의 그 유전 정보를 섞은 아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성 커플이 실제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아기에 그 동등하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죽었을 때 그들이 뭐 쓰던 빚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 체세포를 채취를 해서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낳았을 만한 아이를 이제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엄마 아빠 없는 인공출산 시대 도래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전문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하나 재밌는 걸 읽었는데 아, 네. 그 저번에 그 중국에서 네. 신뢰도를 매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뢰도요? 네, 사람의 신뢰도를 다 매겨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아, 네, 뭐 맞아요. 해외 여행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불이익이나 뭐 그런 걸 주겠다. 네, 그게- 블랙미러의 그 추락 에피소드처럼. 네, 네.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보고서가 어디 있더라? 읽어봤는데 네. 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시스템을. 그 오. 어떤 게 있냐면은 상하이에서는 그 경적을 울리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요. 자동차에는 경적을 울리면은 200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은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요. 경적을?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 경적을 울릴 수가 없고 소음 문제 때문에 그거를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도로에서 그 경적을 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로 위에 전광판에 자기 차 번호가 떠요. 헐. 창피를 주려고. 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시스템이 생기냐에 대한 논의도 이제 보고서에서 읽었는데 예를 들어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그 국민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네. 신뢰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뭐라 그러지? 신용카드 같은 거 쓸 때 저희가 신용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없고 은행 계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으로서 내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보고서에서 그 조지 오웰의 소설 뭐였죠? 1984. 1984? 네, 1984. 네. 1984가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보고서가 있어서. 허허. 그러게요. 네. 약간 악순환이네요. 이제 정부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아, 못하고. 네. 네. 하하.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다뤄볼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은 그 이웃집 슈퍼히어로라는 책을 다뤄볼 텐데요. 사실 이 책이 SF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긴 해요. 네. 네. 좀 경계에 있다고. 네, 이 중에 그 김보영 작가님, 이분은 이제 원래 SF 작가님이죠. 이제 이분이 쓰신 이 단편은 뭐 SF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다른 작품들은 뭐 약간 무협 작가 분이 쓴 뭐 소설도 있고요. 뭐 아니면 게임 시나리오를 쓰는 분도 있고 뭐 환상 소설을 쓰는 분도 있고 하여튼 다들 이제 장르 문학 작가라는 거에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엔솔로지를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김보영 작가님이 기획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그 어떤 단편집을 내자라는 게 우선 결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원고를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단편을 짜내는 느낌이라면 이 책은 좀 준비 기간을 길게 갖고 그다음에 작가를 섭외할 때 이렇게 섭외를 했대요. 히어로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어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써보자라는 거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예, 만든 그 여타 단편집과는 좀 다른 책이라고 작품집이라고 거기 뒤에 합니다. 보니까 뭐 네. 피망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걸 했던 적이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뭐 그러셨다고 하네요. 피망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지도 참 신기하네요. 글쎄요, 피망 찾아봅시다. 동인지였나? 뭔가를 여기 있네요.
호연 피망이라는 작은 동인 단편집을 만든 적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작가들이 즐겁게 썼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여러 작가들이 쓰다 보니까 각자 스타일이 되게 다르다는 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네, 넷슬로지라는 게. 그 다음에 좀 퀄리티도 좀 들쭉날쭉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약간 완성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다양한 개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게 뭐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한국 작가의 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장르 문학도 그렇고 SF는 더더욱 그렇고 사실 한국 작가의 작품을 만나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 작가들이 단편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작가의 스타일이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작가를 좀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일하는 곳에서 독서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상님도 멤버신데, 네, SF 독서 클럽이에요. 근데 이제 첫 책으로 이 책을 골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네 SF를 읽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고른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뭐 SF가 아닌 작품이 많을 줄은 사실 몰랐는데 그래도 다들 재밌게 읽었고 좀 얘기할 거리도 많아가지고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독서 클럽에서 이제 한 달에 한 권 또는 두 권의 책을 읽는데 그런 책들을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독서 클럽에서 나왔던 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좀 더 풍부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김보영님도 이제 후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이제 작가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읽어보면은 이제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누구 하나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또한 놀랍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다못해 당연히 그게 영웅이잖아. 누가 생각해도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다 다르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공상님이 생각하기에는 영웅이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웅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의로운 일을 해야죠. 네.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하고 근데 그 정의로운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초인적인 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돈이 많다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영웅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셀레브리티?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내가 영웅이야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칭송을 했을 때 이제 이 영웅이라는 칭호가 부여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것도 정의로워야 되고 뭔가 범상치 않아야 되고 평범하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이제 작품집에서도 각자가 그리는 영웅의 상을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편이 실려 있는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이제 에피소드를 저희가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앞에 제가 공상님 보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작품이 존재의 비용이라는 진산 작가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엄청 평범한데 뭔가 비범한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없는데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웅을 만들어주는 어떤 시공간의 틈의 누군가에게 가요. 그래서 꿈을 꿨다고 표현하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웅을 만들어주는 이 컨설턴트가 좀 고민을 해요. 아, 얘는 진짜 건덕지가 없는데?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네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스스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영웅은 스스로가 이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예, 고른 거죠. 그래서 그런 심지어 자기가 그거를 알아버리면은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영웅을 막 지키는 사람들도 막 나와요. 예, 왜냐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웅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자기가요? 예. 기껏 이제 영웅이 되려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고 이제 영웅이 되려고 했었을 텐데, 그게 그냥, 그럼 이 사람의 소망은 그냥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었을까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요. 네. 글쎄요. 하여간에, 네. 보통, 근데 아까 그 토끼님이 다른 사람이 모르면은 영웅이 아닐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네. 영웅이죠. 어,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되면 영웅도 아닌 거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니까 뭐 영웅인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잖아요. 이게 사실 영웅 중에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영웅이 있나요? 알려진 영웅 중에서요. 네, 히어로 중에. 슈퍼맨은 이중인격 같지만 그건 그냥 꾸미는 거죠. 아마도. 슈퍼맨이 이제 평소엔 되게 어리버리한 이제 그 기자인데, 네. 아, 안 보셨군요. 네, 슈퍼맨이 원래 이제 네. 그 기자인데, 이제 슈를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회전문문 같은 걸 막 네. 통과를 하면 이제 슈퍼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좀 마초적인 성격이 되는데, 그런 약간 평소에는 좀 찌질하다가 변신하면은 이제 되게 강해지고 좀 성격이 바뀐다라는 설정은 많긴 했지만, 내가 그 이때 하는 일을 이제 까먹는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흔하게 나왔던 설정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 생각났는데, 그 카드캡터 체리에 보면은 유에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카드캡터 체리 오프닝송은 기억나는데. 아, 그 날개 달린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변신하면 이제 날개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날개가 생겼을 때 이제 하는 일을 인간 상태의 얘는 기억을 못 해요. 저 기억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모시기. 아, 네. 마마마인가? 네. 거기서도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거 막 스포일러를 말해도 되려나요? 저도 그 애니를 보진 않았는데. 그래요? 네. 저는 다 보긴 봤어요. 네. 거기 나오는 한 캐릭터가 마녀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아, 맞아요. 자기를 삭제하잖아요, 우주에서. 그래서 아예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호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캐릭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 호무라가 아니고 마도카였구나. 그래요? 네, 마도카. 그 캐릭터하고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예 세상에서 사라짐으로써 뭔가 그렇죠. 선행을.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런 설정이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제일 최근작으로는 네, 마마마가 있겠네요.
그것도 정말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렇죠. 네. 꼭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 네. 월간 영웅 홍양전이라고 해서 줄거리를 공상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여기 나오는 영웅은 어떤 영웅이냐면 여잔데 생리를 할 때마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그 붉은 망토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던가요? 네. 그게 맞아요. 아마도 그 피 묻은 그런 거를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테러를 막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네. 이 사람이 또 남자친구가 있어요. 평소에는 남자친구가 있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어떤 테러리스트한테 잡혀요. 근데 그 테러리스트가 뭘 하려고 그랬었냐면 요즘 막 뭐라 그러죠? 임신을 안 난다. 생산력이 너무 없다. 그 출산율이 네, 맞아요. 떨어지는데 출산율이 이게 떨어진다. 여자들이 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너네한테 강제로 임신을 시키겠다라고 네. 하면서 임신 전파를 네. 네, 쏘려고 하는 악당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악당을 물리치는 게 이제 주요 스토리죠. 그 악당한테 이제 남자친구가 잡혀가지고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남자친구 이제 주저주저 얘기를 하죠. 이 홍양, 여자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예, 홍양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네. 히어로가. 그래서 그 홍양이 랑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 홍양의 비밀을 알게 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여자로서 이제 봤을 때 아주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재밌는 제가 볼 때도 재밌었어요. 예, 네. 되게 통쾌하고 좀 이제 생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니?라고 이렇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이 홍양이 남자친구한테 그러면서 막 남자친구 약간 그 금기어를 얘기하죠. 너가 오늘 까칠한 건 생리를 하기 때문이냐, 네. 그날이기 때문이냐라는. 그래서 이제 홍양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나중에 너 그러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게 그 커플이 되게 귀엽게 나와요. 특히 이제 주인공 남자도 되게 귀엽게 나오고, 둘이서 이제 되게 막 좀 부끄부끄 하면서, 연애를 이제 투닥투닥 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 회장이 아주 아까 그 임신 전파를 쏜다는 그 발상에서 보셨겠지만, 정말로 이제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꼰대 마인드를 어디서 많이 보실 수가 있냐면,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이런 중에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는 안 그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자들한테는 괜히 막 뭐 결혼을 했냐, 그다음에 뭐 애는 낳을 거냐, 뭐 아니면은 뭐 요즘은 뭐 여자들이 막 결혼을 안 해가지고 큰일이다, 뭐 그러면서 뭐 아가씨도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빨리 값 떨어지기 전에 얼른 시집 가라고. 값이 뭐예요? 가치가 값. 가격. 네. 예. 값이 떨어지기 전에. 값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초면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막 되게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 타면 정말 편하긴 한데 이제 뭐 그런 아저씨가 걸릴까봐 되게 좀 안 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카카오 택시는 사실 평점을 남길 수가 있지만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타기가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장 회장이 하는 이제 대사들이 정말 하나하나 주옥 같습니다. 되게 뭔가 그 속이 답답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군데군데서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놓고 좀 페미니즘적인 코드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네, PMS요. PMS,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네. 그 뭐라 그러죠? 굴을 낳는다고 하나요? 뜨거운 얘기도 불을 나오고, 낳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막 그것도 막 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 생리도 양상이.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런 불편함은 별로 없는데 그냥 아프죠. 아프고 뭐 되게 쉬고 싶은데 쉰다고 해서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예를 들면 이제 휴가를 내고 쉬면, 그러니까 아픈데 이제 일하면 더 짜증나니까 그거는 괜찮긴 한데, 그것도 쉰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니니까 뭔가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아깝기도 하고. 진통제 같은 거를 자주 먹나요? 네, 타이레놀을, 그걸 산부인과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병원을 가도, 신통이 심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타이레놀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타이레놀은 그냥 그 광범위한 데 쓰는 그냥 진통제인 거잖아요. 머리 아플 때도 먹고 이런데 그냥 그 생리 전용 뭔가 약이 있는 게 아니고 생리통 전용이 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이레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하루에 8알인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걸 자주 먹는다고 해서 내성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거를 그 아프려고 할 때 드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병원에서 의사도 이 생리통을 해결할 만한 어떤 의료적 조치가 없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는 거 외에는. 그래서 좀 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타이레놀 많이 먹고요. 미국에 제 친구가 갔을 때 사온 그 벌크형 있거든요. 통에 든 거. 그걸 네. 아주 유용하게 먹고 있죠. 왜냐면 저도 그거 사봤어요. 네, 그거 뜯어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비싸거든요. 막 편의점에서 팔고 맞아요.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답니다. 요즘은 피임약 중에서 여기 겨드랑이 쪽에 심는 임플라논. 네, 그런 거는 아예 하면은 생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좀 겁나는 게 뭐냐면 네, 그게 이제 2년 정도 이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휴식기를 가져야 돼요. 한 네, 3개월인가? 근데 그거를 좀 늦춰지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러면은 아예 영구적으로 이제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불임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아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떤 방법도 다 100%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임플라논을 먹거나 뭐 피임약을 먹거나 피임약을 먹는 것도 이제 불임의 위험도 뭐 가능성도 아주 낮겠지만 뭐 좀 있고 그다음에 피임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되게 드물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약을 먹잖아요. 부작용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데 피임약은 제 주위에만 해도 엄청 심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몇 명 돼요. 그러니까 되게 퍼센트가 높은 거죠. 그래서 계속 예를 들면 계속 토하기도 하고 되게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을 조절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여성들이 이 생리의 불편함과 아픔에서 뭔가 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왕마저도라는 소설에 생각나는데 코니 윌리스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이에요. 여왕마저도 이제 생리를 했단다라는 이제 뜻의 여왕마저도인데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임플라논 말고 정말로 안전하고 괜찮은 이제 피임 기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으면 생리를 안 하는데 오히려 생리가 우리의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몸의 활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생리를 하자. 이거를 이제 이 장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억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이클리스트라는 단체가 생겨나요. 그래서
주인공의 딸이 그 사이클리스트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나 이제부터 생리를 할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와 이제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와 뭐 이런 여자들이 다 같이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이 딸한테 이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니 막 이러면서 예, 설득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사이클리스트들의 이제 얘기가 옳은지 아니면은 주인공 뭐 엄마의 얘기가 옳은지에 대해서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네. 그 놀랐어요. 약간 그 소설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요? 이렇게 그 뭐지 보통 히어로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영웅이 나오고 악당을 물리치고 막 사회 정의 막 이런 거 실현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요거는 아예 주제부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영웅물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놀랐고 그리고 좀 그 영웅적인 능력 자체를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도 좀 놀랐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막 그 영웅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보통은 막 힘이 엄청 세거나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거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지 막 그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막 그 돈을 쓸 때마다 뭔가 된다거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거를 초인적인 능력과 연결시켰다는 게 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뭔가 말을 그 하려고 뭐지? 했는데 그 네. 만화 중에 우에키의 법칙이라고 네, 아세요? 네. 그거는 거기서도 보면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잖아요. 그런 그게 그런 만화였던가요? 네, 주인공의 능력이 그렇구나.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이어가지고 네, 네,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거를 그 능력하고 엮는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목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월간 영웅이라고 네. 이제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런 것도 네 좋았고 사실 저는 생리를 할 때 그 배가 안 고파져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진다. 입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배가 안 고파져요. 그래요? 네.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거나 안 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생리를 할 때 뭔가 활발해지네. 좀 더 몸이 강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성 히어로물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서 클럽에서 이제 여성 히어로물인 게 좀 신선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성 히어로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원더우먼 정도랑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나왔던 마블인가요? 뭐 거기 제시카 존스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드라마 하는 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거랑 또 툼레이더? 네, 툼레이더. 네. 툼레이더가 뭐 요즘에 나온 건 되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클럽에서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네. 그 어제 이제 독서 클럽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스파이라는 영화랑 이제 레드 스페로라는 영화가 이제 주인공이 여자이면서 여성 히어로를 그리고 있다는 네 제보를 넬레 받았습니다. 스페로는 뭐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 네, 좀 평이 안 좋다는. 제 주변에서는 좋다고 하는 평이 있었는데 네,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안 네. 좋다고 하는 평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안 봤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작품 그리고 이거는 뭐 곁다리인데 그 페미니즘 코드가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SF 작가분들은 좀 이제 페미니즘의 사상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배명훈 작가고요. 그 트위터를 보시면 아주
페미니즘 쪽 이제 의제가 나오면은 아주 이제 열렬히 이제 싸우시는 이슈 분이고, 파이팅을 하시나요? 네,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실러 르긴 작가도 책을 보면은 이런 네. 그 여기 보면은 그 정회장인가요? 네, 정회장 장회장. 장회장 같은 네.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 세상을 가리키는 말의 숲에서도 네. 이제 캡틴 머시기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캐릭터가 나오고, 네. 그 페미니즘적인 뭐 SF 하면은,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그 어떤 소설 하면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나요? 그 주인공의 반대에 있는 어떤 인물로서 네. 자주 제시되는 그런 음,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또 SF 작가라고 다 이제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분은 호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저번에 그 저희 처음으로 다뤘던 필립 KD? K딕도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를 그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죠. 필립 K 딕 소설에서. 네. 그다음에 노인의 전쟁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이분 이제 소설이나 그다음에 로저 젤러즈니도 정말로 그 우아한 그런 소설을 쓰는데 그 딱히 이제 여성 캐릭터가 그렇게 입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좀 마초적인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뭐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인데 이 소설은 확실히 S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설은 제가 사실 그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그 막 중력 렌즈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쵸.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고 빨리 이제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번개맨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딸이랑 같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뭐 어떤 큰 이제 대형 마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제 속보를 봐요. 그래서 딸이 이제 아빠한테 아빠 다녀와야지 막 이래요. 근데 그 이 주인공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아 갔다 와 막 이러면서 막 달래죠. 그래가지고 결국 갔다 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빨리 돌리면 자기한테만 그게 적용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멈춰 있기 때문에 그쵸. 빛의 속도로 가면은 네, 어 아닌가? 잠시만요. 네. 빛의 속도로 가면 빛의 시간은 멈춰 있죠. 그래서 빛은 나이를 먹지 않는데 반대인 것 같은데. 잘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군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이 멈추고 자기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설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붕괴 현장까지 그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걸어서 가요. 네. 걸어서 막 뉴스에서 보면은 네. 어떤 속도로 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는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가는 길에 먹은 음식을 계산해 보면은 얼마 정도 갔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발표도 하고 네, 그것도 좀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쵸. 그 장면도. 네. 네. 김밥을 몇 줄 먹었으니까 몇 네. 킬로 칼로리를 소모를 했을 네. 거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10초, 뭐 5초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은 한 몇 달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몇 달 동안 이제 뭐 하여튼 일주일 정도 이제 그 마트까지 걸어간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구조를 하는데 이제 그걸 다 구조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있던 데로 자기로 돌아와서 이제 시간을 다시 돌리기 시작을 해도 이제 총 한 10초 정도가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딱 눈 깜빡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구해져 있는. 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제 사람들을 딱 구하다가 너무 지쳐요.
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초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해져 버린 이제 사회라서 사람들이 별로 스스로 뭔가 그 보면 스스로 살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영웅이 이제 초인이 구해줄 거잖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소화기 안전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 교육을 한다거나 하면은 위에 사람이 뭐하러 그런 거 해? 다 이제 뭐 재난이 일어나도 다 구해줄 텐데 막 이러면서 뭐 그런데 예산 삭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약간 그 초이는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 막 구해줌으로써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뭐 좀 부실공사는 더 빈번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위험에 처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그 활동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약간 그 부실공사라던가 뭐 이런 데에 대한 뭐 얘기도 나오고 약간 삼풍백화점 사고나 세월호 사고가 연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읽어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책임자를 추궁하고 흑막을 찾는다. 하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일은 누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일어난다. 경로에 줄 서 있는 수백 수천의 사람 중 그 누구도 아무도 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좀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짠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아버지한테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 들었던 가르침이 있어요. 너가 이 활동을 정말로 잘하면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겠지만 조금만 잘못해서 사람들이 너를 욕하기 시작할 거다. 예를 들면 얘는 구했는데 쟤는 왜 안 구했냐? 못 구했냐? 그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면 구해줬는데 내 신분증 어딨지? 걔가 슬쩍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이제 더 엇나가면 너는 악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참 불쌍해요. 불쌍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저는 불쌍한 그 남자 주인공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소설도 정말 재밌게 읽긴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주인공이 자꾸 딸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근데 보러 갈 수는 없고 그냥 계속 묵묵히 이제 사람을 구하면서 점점 이제 멘탈이 날아가거든요. 점점 거기 보면은 그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잖아요. 미래의 비전이 이제 잠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딸에게서 떠날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예감을 해가지고 더 싫어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악당이란 것도 나오잖아요. 이 책 여기서 작품에서. 네. 그렇죠. 어떤 악당이요? 그러니까 초인이 아니라 그 영웅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로 타락해 버려가지고 악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악당이 되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인이 될지 악인이 될지는 정말로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주인공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악당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주인공도 그렇고 이제 초인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공상님은 어떠셨어요? 이 작품 보고?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사실 뒷부분에서는 약간 막 고뇌를 하잖아요. 그 자기가 같이 다니는 사람과
그 악당이 될 거냐 아니냐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부분은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저도 다시 약간-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마 다시 읽어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제 이제 독서 클럽에서는 그 어떤 이런 사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 주인공이 결국 이제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안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결국은 시스템을 좀 더 튼튼하게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떨까요? 이 주인공이 약간 소방관도 연상시켰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오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뭐 다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기도 하죠. 왜 이 사람은 안 구했냐라든가 왜 이렇게 재물을 파손하면서까지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되게 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회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그게 얘기도 약간 듣고, 그 네.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약간 배려가 부족한 너무 근본위적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물질 네, 물질주의적이고 만능주의?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안전보다 약간 자기 재산이 먼저고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쟤는 구했는데 왜 나는 안 구해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약간 네. 좀 뭐라 그러죠? 이기주의적인 네, 걸까요?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그쵸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군대 같은 것도 왜 여자는 군대 안 가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 사실 권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데, 그죠? 아니 뭐 그거 막 저는 하향 그렇게 평준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잖아요. 쟤는 구했는데 왜 난 안 구해줘? 이러면은 둘 다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네. 그 의도 자체가 약간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둘 다 구해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그게 들면 뭐 남자나 네. 여자나 둘 다 군대 안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왜 나만 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도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전 제도 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그 이유가 이제 나쁘다는 거죠. 나는 가는데 쟤는 왜 안 가? 쟤도 가. 이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 뒤에 뭐 다른 이유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그 이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 저는 약간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그런 문화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거랑.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어떻게 잘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남의 이익을 보는 거는 눈 뜨고 못 보겠다 뭐 이런 느낌. 네. 네. 남이 나보다 뭐 더 잘 받는 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근데 되게 그 1차적인 욕망이죠. 그 뭐지 사촌이 네.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선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서 건너들은 이야기인데 그 네. 미국인가에서 자기가 그 집에 가서 먹으려고 빵을 사가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지가 빵을 달라 그래서 빵을 줬대요. 그래서 다시 빵을 사러 갔는데 그 빵집의 주인이 아니 왜 다시 왔냐라고 하길래 아 가다가 거지가 있어서 빵을 줬다라고 했더니 빵을 공짜로 줬대요. 가지고 아 나한테 왜 빵을 공짜로 주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당신이 나한테 지불한 거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도 함께 지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지불한 그 빵값은 빵값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빵을 가지고 어떤 하는 그 사회적인 활동을 전부 다 포함해서 지불한 거기 때문에 당신이 그 빵을 나눠줬을 때 나는 그 빵을 다시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갔을 때도 사실은 제가 막 그 지갑을 놔두고 와가지고 그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산을 대신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요? 그건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약간 그런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좀 그런 면에서 좀 하하.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국에 살면서. 그래요? 네. 오. 식당에서 이제 그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계산을 못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대신 계산해 준 적이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되게 미국에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네요. 아 뭐 좋은 이미지만 가진 건 아니지만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중에서는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겪긴 했지만 뭐 대체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디에서 뭐 나오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또 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렇군요. 그 또 이제 뭐 추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셨나요, 공상님? 저는 선과 선도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어떤 그 내용인가요? 초인은 지금도 재밌게 읽고 선과 선은 이제 네. 어떤 그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하고 경찰하고 벌이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영웅은 이제 법도 안 지키고 막 이것저것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경찰은 이제 그 법을 안 지키는 그 영웅을 계속 잡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다가 이 영웅이 이제까지 파손한 기물이랑 막 폭행한 거랑 그런 거를 막 다 까발리기도 하고 그 반대로 이 영웅은 그걸 보면서 그 막 약간 뭐라 그러죠? 염증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경찰에 나는 사람을 구하는데 저기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경찰에 왜 나를 방해하지? 막 이러면서 네. 막 비리를 까발리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영웅이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경찰 조직이 점점 해체돼 가지고 결국은 그 경찰 중에서도 이제 이 작품에서 나오는 임 형사라는 사람이 이 영웅을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잡으려고 그 둘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 우리 경찰 조직이 해체되면은 너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천사소년 에티를 보시면 정의로운 도둑과 그를 그 줄기차게 쫓는 경찰이라는 클리셰가 나오잖아요. 셜록스가 이제 계속 에티 너를 다음번엔 꼭 잡고 말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 경찰은 왜 정의로운 이 궤도를 쫓는가라고 이제 어릴 때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좀 달 수 있는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이제 경찰이 이 궤도를 쫓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죠. 배트맨도 좀 그렇죠. 떠오르고, 네. 배트맨도 그 누구죠? 그 게리 올드만 하비인가? 네. 네. 하비덴트. 네, 하비덴트가 이제 배트맨을 아주 긍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배트맨이 도와주는데 그래도 쟤는 이제 법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고 우리는 법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게 생겨난 이유와 어떤 그 범인이나 피의자에게도 인권을 이제 보장해 줘야 되는 이유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절차라는 게 이제 쓸데없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인데 그 초이는 이제 이걸 무시를 하고 이제 정의 의사도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제 노병들이라는 이서영 작가의 노병들이라는 이제 단편이 좋았는데 좀 단편치고는 좀 양이 좀 길기는 한데 중단편? 네. 내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인공이 탑골공원에 나가는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 같은 데도 나가는 좀 보수 우익 쪽 이제 계열의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경찰 편에 서서 어떤 초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도 그 학생 운동 쪽에 이제 가담을 해서 싸우던 초인들이 있었고, 그 초인들끼리 아주 이제 그 한창 때 이제 정말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때 이제 끌려왔던, 그때 학생 운동 쪽에 있던 이제 그 초인들 중에 몇 명은 이제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던,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분은 이제 그래도 아직도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애를 썼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막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트위터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그 어떤 뭐 그거를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온라인상의 여론에 이제 좀 힘을 보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 트위터상에서 아주 버릇없는 놈을 만납니다. 이제 그 자기네를 보고 이제 뒷방 늙은이가 이제 그 왜 여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뭐 버릇없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죠. 뭐 요즘 애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막 예를 들면 노조 같은 걸 만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트윗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극렬하게 분노를 하면서 어디 꼰대가 뭐 그런 말을 하시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트위터 그 저편에 있는 이 청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멘붕을 겪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늙어가지고 이제 저쪽 학생운동 쪽에서 싸우던 이제 초인들과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이제 다시 마주치면서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주인공이.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급변하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소설 자체는 좀 이제 진보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노인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나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제 뭐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읽으시면 그래도 되게 좀 읽으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저는. 저는 아직 안 읽어가지고. 네. 어제 나온 비판 중에서도 그 약간 그 너무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그린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좀 부정적으로 그린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사회 비판적인 소설로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히어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당연히 이제 히어로도 나이를 먹겠죠. 나이를 먹을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 또 어떻게 변하지 않는지, 뭐 이런 네, 내용들과 세대 간 갈등이 어떻게 이제 첨예하게 이제 부딪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날카롭게 짚어내면서 정말 하나의 이야기로 잘 묶어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추천드리는 작품이고, 이 작품 경우는 장편으로도 뭔가 발전이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닐까요?
어떤 그 몇몇 개가 장편으로 네. 발전이 됐다고 봤는데 네. 그게 이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아니네요. 네. 노병들은 아니었고 다른 작품들입니다. 네. 그 초이는 지금이랑 소녀는 영웅을 선호한다라는 게 장편. 그다음에 초이는 지금도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노병들은 원래 다른- 여기에 예. 실린 게 아니죠. 그거는 다른 책에도 실려 있는 그 노병들 맨 앞에 맞아요.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네. 이서영 작가의 단편집에도 같이 실려 있는 작품이네요. 악어의 맛이라는 온우주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에도 실려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히어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기고 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덕질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잠보니 님이라고 이제 유명한 블로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소설 속의 슈퍼히어로라는 주제로 이제 쓰신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규원님이라고 슈퍼히어로 만화 번역가 분께서 이제 이 팬들이 어떻게 슈퍼히어로물을 발전시키고 또 융성하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좀 되게 흥미진진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도 이제 슈퍼히어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기존의 어떤 클리셰를 깨는 이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밌게 읽으실 것 같고, 뒤쪽에 이제 기고하신 이런 역사적 내용, 약간 논픽션 부분도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좋습니다. 공상님은 이 책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약간 그래요? 단편집이라서 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아마 장편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논의가 얕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고 던지는 네. 질문도 괜찮은데 그게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네, 뭔가 끊어져 버리는 느낌이 그만하는 있었어요. 그런 느낌.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네. 장편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초이는 지금이나 그 뭐였죠? 소녀는 영웅을 선호한다. 장편이 나오면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어떤 방송으로 찾아올지를 저희가 사실 못 정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던 리치를 하는 게 그럴까요? 네, 서던 리치하고 네, 다른 한 작품은 아직 못 정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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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옥자 얘기 안 하셨어요? 맞아요. 네. 옥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옥자도 괜찮을 것 같고 넷플릭스 작품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접하기가 쉽다 보니까 찬양합니다 넷플릭스. 네. 시간 잡아먹는 그 저희 방송 페이스북에 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메일도 이제 공식 지메일도 있고요. 그 서바이벌 SF 키트 @gmail.com으로 이제 뭐 의견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에 대한 코멘트, 뭐 의견, 뭐 건의사항, 뭐 아무거나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